1949년 주한미군 완전 철수와 1950년 6월 25일 남한 정착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 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한국 침공은 냉전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한국전쟁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분단의 무대를 마련했으며 이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의 군사 및 정치 상황, 기습 남침을 둘러싼 요인을 탐구하여 결국에는 정착과 국제화로 이어집니다. 1949년 미군 철수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한반도 분단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한국은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곧 38선을 따라 미국과 소련으로 나뉘었고 소련은 북쪽을, 미국은 대한민국에 주둔했습니다. 원래는 일시적인 합의로 의도된 이 분할은 곧 두 초강대국 간의 냉전 경쟁이 심화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이 김일성이 권력을 잡았고 김일성은 1948년 공산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주도하였습니다. 남쪽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오랫동안 한국의 독립을 주장해 온 확고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의 지도 하에 대한민국 또한 공식적으로 건국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군은 이 지역을 안정시키고 독립한국정부로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은 항상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947년 유럽에서 소련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장기적 공약을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미군의 주요 초점은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지역인 유럽과 일본에 두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정치적 불안정, 취약한 경제, 열악한 군대를 포함한 내부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에서의 군사 개입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군은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추었지만 여전히 인력, 장비, 모든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3. 1949년 미군 철수 결정 1949년 6월 미국은 한국에서 전투 병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고 한국군 고문단 KMAG의 소수의 군사 고문단만 남겼습니다. 이 철수는 여러 요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군 철수로 인해 한국은 북한의 공격에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한국군은 KMAG에서 일부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장 상태가 좋지 않았고 탱크와 전투기와 같은 중요한 중화기가 부족했습니다. 미군의 철수와 한국군의 적절한 장비 부족으로 인해 북한과 남한 사이에 군사적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 1. 북한의 군사력 증강 남한이 내부 불안정과 부족한 군사 자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김일성 치하의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소련은 북한의 전차, 포병, 항공기, 군사훈련을 제공했고 북한인민군 KPA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1949년까지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을 크게 앞지르게 되었는데 남한은 대부분 보병의 최소한의 기계 장비만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 통치 하에 한국의 재통일을 추구했고 군사 행동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소련 지도자 요시프 스탈린에게 남한 침공을 시작하기 위한 승인을 거듭 요구하면서 미군 철수와 한국군의 약화가 빠른 승리를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탈린은 처음에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유발하는 데 주저했지만 결국 1950년 초에 미국이 개입할 경우 소련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렸습니다. A.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한편 남한은 내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 빠졌고 이승만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 시민 불안, 남부 지역의 공산주의 반란을 포함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문제로 인해 한국은 약화되었고 북한의 계획이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러한 내부 문제 외에도 한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트루먼 행정부는 침략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명확한 안보 보장이 부족하여 한국의 입장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3. 전쟁 발발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조정된 공격으로 남한을 기습 침공했습니다. 소련 전차와 포병으로 무장한 북한 인민군은 대규모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남한군을 빠르게 압도했습니다. 며칠 만에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고 한국군은 침략에 최선을 다해 싸워보았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빠르게 밀려났습니다. 서울의 함락은 한국의 절박한 상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북한군이 빠르게 진군하면서 한반도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4. 미국과 유엔의 대응. 북한의 한국 침공은 미국과 유엔의 즉각적인 반응을 촉발했습니다.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들이 남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83호를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소련은 유엔이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콧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불참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하기로 결심하고 미군의 개입을 명령했습니다. 태평양 주둔 미군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미국과 유엔의 군사를 지휘하도록 임명하였습니다. 최초의 미군은 1950년 7월 초에 한국에 도착하여 미국이 한국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신복TV 구독과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